또 이렇게 화려하게 또 준비해. 네, 안녕하세요. 하드시 원준입니다. 오늘 또 뭘 이렇게 또 한 보따리를 또 이렇게 앞에다가 쌓아놓으셨는지. 밑에 한번 읽어보세요. 이것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이건 화병 같은데? 조각상. 오, 이쁘다, 이거. 철사를 이렇게 구부려서 다 다른 제품인데 여기 올라와 있는 거 보면은 뭐 비슷한 걸로 만든 건가? 뭘로 만든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옆에 있는 프린터로 만든 거예요. 프린터로 만들었다고요? 핫 이슈. 오늘의 주제는 바로 3D 프린터. 내 상상 속 물체가 현실이 된다. 금 나와라 뚝딱. 어떤 형태의 물건도 가능하다. 제3의 산업혁명을 주도할 IT 기술 3D 프린터. 우리의 일상 속 3D 프린터는 과연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인가? (3D) 프린터 진정 뜨거운 감자죠. 그야말로 핫 이슈인데요. 등장한 지는 벌써 30년이 됐다고 하는데 말이죠. 다시 뜨거운 감자가 된 이유가 바로 최근에 핵심 특허권이 만료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기술 개발, 보급형 3D 프린터 개발 등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데 말이죠. 지금 혹시 소리 들리십니까? 네. 스튜디오에서 3D 프린터가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따가 완성된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3D 프린터가 과연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원 도면을 바탕으로 실물의 입체적인 모양을 만들어내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처음 개발된 것은요, 1984년. 3D 프린터의 아이디어는 작은 불편함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44살의 디자인 엔지니어 찰스 홀께서는 어떻게 하면 최대한 빨리 설계 시 제품을 만들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3D 프린터를 만들게 됐다는데요. 발명하자마자 아내에게 제일 먼저 보여줬는데 아내는 뭐 글쎄요, 뭐 예전보다 좀 나은 것 같긴 한데 나 신상 빽이 나와가지고 안녕.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어느 집이나 아내들의 반응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찰스 헐께서는요, 1986년 자신의 기술을 특허 등록을 하고 1988년 처음으로 제품을 세상에 내놓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 후반까지 3D 프린터는 큰 인기를 얻지 못했는데요. 바로 특허가 3D 프린터 시장 활성화와 대중화의 발목을 잡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크기가 무려 집채만 했다고 합니다. 프린터가 집만큼 크니까 그 프린터를 보관할 공간은 집보다 더 집채만 해야 되니까 엄청나게 크니까 일단 부자들만 사용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다. 하지만 2009년과 작년 2월 드디어 두 종류의 조형 방식 원천 특허가 만료돼서 각종 상품이 시장에 쏟아져 나왔는데요. 그래서 알아봤습니다. SNS와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3D 프린터 핫 이슈 베스트 5. 먼저 5위입니다. 3D 프린터로 옷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군요. 디자인한 3D 입체 화면을 입력을 하면 옷뿐만 아니라 신발, 장신구까지 만들어집니다. 얼마 전엔 3D 프린터로 만든 한복 패션쇼도 열렸다고 합니다. 대세 아이돌이죠. 해리도 참가를 했다고 합니다. 해리 안녕? 애교 3종 세트 보여줘. 뿌잉뿌잉 뿌잉뿌잉. 3D 프린터로 자동차를 만든다. 외형도 멋진 이 드라티 자동차는요, 차체와 부품을 3D 프린터로 프린트하는데 불과 44시간밖에 소요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주문형 부품을 3D 프린터로 제작할 수가 있어서 수리비가 저렴하다는 것 등이 되겠습니다. 3위는 바로 유튜브 조회수 30만 건을 기록한 3D 프린터 초콜릿입니다. 초콜릿을 녹인 후 기계에 주입을 하면요, 내가 원하는 모양 그대로 만들어낼 수가 있다고 합니다. 난 하트를 만들어야지. 난 아기 공룡을 만들 때야. 다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3D 프린터로 건물을 짓는다. 2위는 3D 프린터로 지은 6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1층도 2층도 아니고 6층이래요. 중국에서 단 6일 만에 3D 프린터로 지어낸 6층 빌라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일반 건축 방식보다 시간 무려 70% 단축이 됐고요. 노동력은 80% 이상이 줄었다고 합니다. 대망의 1위는 발표하겠습니다. 유튜브 조회수 무려 1000만 건을 기록한 3D 프린터 권총 빵야. 정말 신기하지만 이로 인해
위협이 가시화되고 있는데요. 이 또한 3D 프린터 보급이 해결해야 할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과연 3D 프린터 어디까지 가능한가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전문가를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벌써 나오셨네요. 3D 프린터로 만드셨나요? 금방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까부터 3D 프린터가 계속 윙윙거리면서 뭘 만들고 있었거든요. 예. 지금 완성이 된 것 같은데. 예, 혹시 완성이 됐습니다. 바로 꺼낼 수 있는 건가요? 예, 바로 꺼낼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붕어빵처럼 뜨겁거나 막 이러지 않습니까? 예, 프로그램을 위해서 네. YTN이라는 글자 하나 만들어 왔는데요. 아, 네, 한번 감사합니다. 보시겠어요? 오, YTN 여러분 보이십니까? 예, YTN이라고 정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YTN. 근데 굉장히 가벼워요. 예, 가볍습니다. 그리고 뭐랄까 딱딱하다라는 느낌보다 약간 보드랍다라는 느낌? 플라스틱인가요 이게? 예, 일반 네네. 플라스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에 이렇게 보면은요 정말 여러 가지 제품들이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 이것도 전부 다 그러니까 3D 프린터로 만든 거죠? 예, 다 전부 다 3D 프린터로 만든 겁니다. 저거 우주선처럼 생긴 이거는요, 3D 프린터의 그 원리가 집약된 3D 펜이라는 건데요. 펜이요? 예. 그래서 지금 이거를 오늘 이제 사용해서 네. 저희가 뭔가를 보여드리려고 준비해 갖고 왔습니다. 저 지금 3D 프린터처럼 이 펜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오, 어떻게 하는 거죠? 이제 먼저 시범을 제가 한번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앞에서 열이 가해져서 녹아져서 이제 나오는 거죠. 오, 나온다. 일단 가볍게 공중에다 먼저 조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와, 뭐야, 이거, 우와. 그러니까 바닥에서부터 올라와서 하늘에서 굳어. 왜 북극에서 쉬하면은 오줌이 이렇게 굳는다고 하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예, 하늘로 굳었어요. 이렇게 이제 필라멘트가 약간 굳는 시간을 살짝 기다려주면요, 공중에서 이런 식으로 굳게 됩니다. 오, 그리고 이 위에다가 다시 이렇게 쌓아주면요, 공중에 조형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하면 사각형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저도 해봐도 돼요? 예, 바닥에 살짝 붙이신 다음에 드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손을 놓으시고 잠깐 기다리시면 굳습니다. 예, 이제 뛰시면 에헤이! 에헤이! 잘하시네요. 야, 이거 재밌는데요? 하늘에서도 돼요? 하늘에서는 이제 밑에 지지대가 없으니까 나오기는 하는데요. 돌아가요, 여러분. 보이세요? 이거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진짜로 이렇게 예. 중간중간 뭐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 이걸로 조형물을 이렇게 만들어서 예. 그래서 이걸로 디자인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이게 휴대하기가 네. 좋고요. 그다음에 그 공중조형이라든지 일반 스케치로 작품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학생이나 예술 작가님들이 이제 많이들 선호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냥 이렇게 실처럼 막 이렇게 움직일 정도로 부드러워요. 근데 이거를 학생들이 가지고 다니려면 가격이 좀 싸야 될 것 같은데. 예, 가격은 그렇게 비싸지 않고요. 약 14만 원 정도로 14만 원이요? 예, 온라인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안 비싸네요. 예. 예전에 저 3D 프린터 얼마냐고 물어보고 가격 들어보니까 몇 천만 원 한다고 막 이랬었거든요. 예, 지금은 이제 3D 프린터가 많이 가격들이 낮아졌는데요. 작년부터 시작돼서 이제 100만 원짜리 3D 프린터가 속속 등장하기 시작했고요. 오. 그 100만 원대 이하 3D 프린터부터 지금은 이제 한 작가님의 네. 그 활동으로 인해서 30만 원대 3D 프린터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이제 뭐 집집마다 3D 프린터 하나쯤은 놓고 다니는 시대가 오지 않았나. 야, 오늘 뭐 갖고 놀래? 난 뽀로로 갖고 놀 거야. 그럼 뽀로로를 띵 만들면 띵. 뽀로로 갖고 놀고. 그래서 저희가 실험을 해봤습니다. 3D 프린터 대체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예? 자, 여기는 어딘가요? 예, 여기는 3D 스튜디오라는 곳인데요. 3D 스튜디오? 예, 이 뭐 하는 거예요? 여기서 3D 스캐닝 모델링을 만들거나 그리고 3D 프린터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 사람을 만든 거예요? 예, 만든 거고요. 와, 신기하다. 와, 컵홀더도. 예, 저 컵홀더도 3D 프린터로 만들었어요. 이게 지금. 와, 이 액자도요? 예, 저 액자는 이제 산업용 3D 프린터로 만든 겁니다. 신기하다. 뭐 꽃도 그렇고. 야, 3D 프린터로 만들 수 있는 게, 와, 끝이 없네. 저
저는 핸드폰도 만들어보고 싶어요. 알만 바꿀 수 있게 안경 테두리? 저는 60층짜리 아파트를 만들고 싶은데요. 그걸 내 거로 가지고 싶으니까. 돈은 만들 수 없죠. 전 그러면 양요소 오빠를 만들어. 플러스가 얼마 안 들어가겠네, 얼굴이 작아가지고. 욕심쟁이들이에요. 이건 가위랑 스패너 뭐 이런 건데. 이걸 직접 만드는군요. 예. 직접 실생활에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지금 만드는 거예요. 예, 직접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제 못이라든지 가위라든지 그런 것들을 전부 3D 프린터로 만들 가위는 안 잘리지 않아요? 잘립니다. 그냥 모형만 가위 모형 아니에요? 저희도 약간 불안하긴 했는데요. 와, 잘리네? 잘리더라고요. 예. 와, 신기하다. 이건 스패너. 예, 스패너도 저기 한 번에 출력한 거거든요. 이렇게 스패너도 한 번에 출력해서 만들 한 번에 출연했는데 안에 저 나사가 돌아가요? 예, 돌아갑니다. 와, 대박. 실제 이제 사용한 모습인데요. 와, 볼트를 조이네요. 너무 신기하다. 이건 뭐죠? 귀걸이입니다. 액세서리. 예. 와, 이제 백화점 안 가고 그냥 본인이 직접 만들어서 달고 다니면 되겠다. 예, 뭐 귀걸이뿐만 아니라 네. 볼트도 저- 우리 PD네? 예. 하필이면 모델이 안 좋은 모델을 썼어요. 모델 훌륭하시더라고요. 이거를 사람을 아까 그 모형 만들듯이. 예, 스캔해가지고요. 그 스캔한 데이터 파일을 가지고 3D 프린터로 뽑아서 저렇게 모형을 만드는 겁니다. 와, 초록색이긴 한데 참 신기하긴 합니다. 3D 프린터의 능력 정말 놀랍습니다. 이거 깜짝이야.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방송에서. 망치를 들고 계세요. 이게 3D 프린터로 만든 망치거든요. 이 망치가. 예. 오. 제가 두 종류의 타입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근데 뭐 망치가 말이 망치지, 진짜로 망치의 역할은 안 되잖아요. 됩니다. 제가 그 3D 프린터로 망치하고요. 3D 프린터로 만든 못입니다. 못도 만들어요? 예, 못도 만들 수 있거든요. 이걸 제가 지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걸 나무 판자에 박는다고? 예, 예끼 사람아.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서 이거를 어떻게 말도 안 돼.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 손 찌셨는데 지금. 두꺼운 못을 준비했습니다. 너무 얇아가지고 저도 자, 두꺼운 못 다시 한번 박아보겠습니다. 선생님, 망치가 날라갔는데요? 판이 너무 두꺼운 것 같은데요. 판에 구멍이 생겼는데 아직까지 3D 프린터의 발전 가능성은 무궁무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더 큰 망치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플라스틱이 아니라 네네. 정말 못을 한번 박아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보시죠. 박혔어요. 다시 한번 박아볼까요? 와, 잘 박힌다, 이거. 박힙니다. 금방이네. 근데 사실 이 3D 프린터가 망치 만들자고 만든 건 아니니까요. 예. 좀 더 이게 좀 발전된 것으로 좀 알겠습니다. 만드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3D 프린터 출력은 이 플라스틱, 이걸 필라멘트로만 가능한 건가요? 필라멘트만 가능한 게 아니라 조형 방식에 따라서 다양한 재료들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네. 그 재료들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가장 많이 각광받고 있는 이 FDM이라는 방식의 네네. 플라스틱 프린터가요. 소재가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탄성도 있고 그다음에 수지가 물이나 이런 용액에 담그면 녹기 때문에 베어링 같은 경우도 출력할 수 있는 그런 프린터까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저희 같은 사람들은 그냥 발명되면 씁시다. 굉장히 이름이 어려워서 외우기가 힘듭니다. 3D 프린터에는 많은 종류의 재료들과 많은 종류의 출력 방식이 있다고 합니다. 자, 3D 프린터 과연 현재는 어떤 분야에 어떻게 쓰이고 미래에는 어떻게 쓰일지 화면으로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만나보시죠. 3D 프린터가 인명을 구하고 건강을 증진시킨다? 환자는 CT 스캐너로 촬영 후 그 데이터로 설계도를 만들면 3D 프린터를 이용해 맞춤형 의료기기 제작이 가능한데요. 현재 인공관절 수술에서도 그 방법이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임플란트와 보청기 등 다양한 의학 분야에서도 3D 프린터가 쓰이고 있는데요. 미국 오르가노보에서는 외과 이식 수술 조직과 기본적인 피부 조직, 심장 조직, 혈관까지 인쇄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최근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는요, 국제우주정거장에서 3D 프린터를 결과물을 뽑아내는데 성공을 했다고 하는데요. 우주에서 피자를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건 물론이고요,
우주선 장비에 필요한 부품을 지구에서 조달하지 않고도 만들 수가 있어서 여러 면으로 편리할 전망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는 3D 프린터를 넘어 4D 프린터가 나올 거라고 하는데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활발하게 연구 중이라고 합니다. 3D 프린터의 결과물에 지능화 기능이 얹혀진 것이라고 하니까 스스로 움직여 조립하는 가구나 스스로 움직여 부품을 수리하는 등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는 게 업체 측의 전망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기계가 대신하는 시대이긴 하지만 결국은 모든 것이 사람에서 시작하고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상이 현실이 된다. 생각하면 이루어진다. 이런 말이 생각나게 하는 3D 프린터였는데요. 제 생각에는요. 이 3D 프린터로 복제 인간을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나하고 똑같이 생긴 거를 그대로 만들어내서 마치 내가 방송하고 있는 것처럼 앉혀놓고 나는 뒤에 가가지고 라면을 먹고 행사도 뛰고 우동도 하고 뭐 집에서 아이와 놀아주기도 하고 우와 그러면 엄청 돈 많이 벌겠다. 허준의 수다와 함께하는 신개념 IT 매거진 핫 이슈 다음 주에 더 핫한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3D 프린터로 만든 제가 나올지도 몰라요. 꼭 챙겨봐 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제인간 뿅. 안녕하세요. 생활 속 숨겨진 과학을 찾아 파헤치는 YTN 사이언스 통의 고유경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도심을 벗어나 새로운 힐링 문화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캠핑인데요. 최근에는 조금 더 재밌고 조금 더 스마트하게 캠핑을 즐길 수 있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저도 이번에는 겨울 캠핑 현장에 함께 참여해봤는데요. 캠핑 속에서도 우리가 몰랐던 특별한 과학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지금 함께 보시죠. 현대인들의 신개념 여행 문화로 떠오르고 있는 캠핑. 도심을 떠나 자연과 하나 되는 일상의 쉼표. 자연 속 힐링 라이프. 겨울 캠핑 속 숨겨진 낭만. 그 속에 감춰진 과학을 함께 알아봅니다. 경기도 남양주에 위치한 한 캠핑장. 이른 아침부터 캠핑을 즐기러 온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합니다. 캠핑장에 도착하자마자 첫 번째로 하는 일은 바로 텐트 설치인데요. 안녕하세요. 보통 쉬는 시간이 얼마 정도 걸려요? 한 3회까지 가면 30분에서 40분 정도 잡아야 돼요. 텐트의 뼈대 역할을 하는 폴대 조립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텐트 설치 작업에 돌입하게 되는데요. 특히 겨울철은 실내에서 캠핑을 즐기는 경우가 많아 그 어느 때보다 텐트를 튼튼하게 설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계절에 따른 텐트의 종류도 다양한 가운데 과연 겨울철 텐트는 어떤 것이 좋을까요? 겨울철에는 리빙쉘이라는 이런 개념의 그런 텐트를 많이 쓰시고요. 재질도 일반 폴리에스테르 계통은 결로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겨울에 보온이라든가 결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면 재질로 된 텐트도 겨울에는 많이 쓰십니다. 텐트 설치에 있어 가장 중요한 작업, 바로 텐트를 지면과 함께 튼튼히 고정시키는 팩박기. 제가 한번 해봐도 될까요? 우선 팩을 박을 때는요.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 맨 앞에 쪽을 제일 먼저 박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텐트 설치에 있어 초보자들이 어려워하는 것이 바로 텐트에 팩을 박는 작업인데요. 무턱대고 과도한 힘을 발휘하는 건 금물. 그런데 팩을 조금 더 쉽고 정확하게 박는 비결이 있었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추운 겨울철에는 땅이 얼어있는 경우가 많아 텐트에 팩을 박는 데 있어 정확하고 견고해야 하는데요. 팩의 끝부분이 텐트와 반대 방향을 이루고 지면에서 45도 각도로 박는 것이 강한 바람이 불거나 외부의 충격에도 가장 튼튼하고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게 됩니다. 팩하고 이 끈하고 이 수직이 되면 가장 힘을 많이 받겠죠? 당겨주는 거니까. 그런데 텐트에서 내려오는 끈들이 이렇게 수평이 아니에요.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얘에 맞춰주려면 팩도 60도라든가 45도 이렇게 누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스트링하고 팩하고 90도가 유지될 수 있게 그렇게 박아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어느덧 해가 저물고 본격적인 겨울 캠핑의 시작은 저녁부터 시작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겨울의 추운 온기를 따뜻하게 녹여주는 것이 있었으니
금강산도 식후경. 바로 캠핑의 꽃, 바비큐 파티입니다. 특히 자연 속에서 가족들과 함께 어울리며 그간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겨울 캠핑의 또 다른 매력인데요. 어느덧 숯불 위에서 고기가 먹음직스럽게 익어가는 가운데 과연 겨울 캠핑의 참맛, 그 맛은 어떠세요? 너무 심해. 맛있어요. 든든하게 배도 채웠겠다. 추위가 무색할 만큼 겨울 캠핑의 분위기가 한층 더 무르익어 가는데요. 와, 지금 불 피울 준비하시는 거예요? 예, 불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그재그? 예, 이렇게 싸우시는 거예요? 예, 지그재그로 해야 공기가 잘 통해서 불이 금방 붙걸랑요. 모닥불이 완성되자 한층 더 캠핑의 분위기가 상승됐습니다. 뭔가 캠프파이어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겨울 캠핑에 운치를 더하는 모닥불. 보다 더욱더 따뜻하게 캠핑을 즐길 수 있는 데에도 과학적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모닥불을 오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수분기가 없는 장작을 선택해야 합니다. 장작을 쌓아 올릴 때 위로 올라갈수록 폭이 좁게 피라미드형의 모습을 갖추는 것이 중요한데요. 공기를 밖으로 보내는 것이 아닌 장작 내부에서만 공기를 머물게끔 해 그 불이 더욱더 강하고 오래가는 장점이 있습니다. 들어가도 되나요? 아, 예, 들어오세요. 여기 뭐 없는 게 없네요. 뭐 버너에 코펠에 전기밥솥까지 있어요. 아무래도 추운 겨울 날씨 탓에 텐트 안에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아서인지 일반 가정집의 모습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안락함이 느껴지는데요. 캠핑 인구가 점점 늘면서 텐트가 제2의 집이라는 인식이 확산돼 겨울 캠핑도 더욱더 똑똑하게 즐길 수 있었습니다. 이거 이제 추우니까 이렇게 매트리스를 깔아 놓으신 거죠? 네, 냉기 차단하기 위해서 네. 바닥에 에어박스를 깔아 놓으면은 냉기 안 올라오니까 아주 따뜻하고. 또 뭐뭐 까신 거예요? 에어박스 깔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전기장판. 집에 있는 침대보다 좋습니다. 예. 보통의 경우 텐트 설치 후 전기장판을 펼쳐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그런데 바닥에 매트를 깔고 위에 전기장판을 펼친 후 또 한 번 매트나 침낭을 덮어주면 열 효율을 높일 수 있는데요. 전기장판을 사용할 때는 온도를 포장하듯 감싸주는 방식으로 사용하면 열 손실이 훨씬 적습니다. 네, 유쾌한 캠핑을 즐기는 데 있어 준비 과정 역시 과학적이었는데요. 보기에는 쉽게 텐트를 설치하는 것 같아도 지면과 함께 텐트를 고정시키는 각도, 또한 장판의 열 효율을 이용한 난방의 과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캠핑 인구가 점점 증가하면서 텐트를 관리하는 방법에도 특별한 과학적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이곳. 내부로 들어서자마자 각양각색의 텐트들로 가득 메워져 있는데요. 그런데 텐트를 만지는 한 남성의 손길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곳을 찾은 텐트의 종류와 그 수도 상당한데요.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 텐트들의 상태가 썩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대체 이 많은 텐트들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겨울이라서 면 텐트들이 좀 많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지저분해져가지고 들어온 텐트들이 있고, 또 지금 요 텐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곰팡이 때문에 들어온 텐트고요. 뭐 다양해요. 캠핑을 즐기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캠핑 장비를 잘 관리하는 것인데요. 오래 사용하거나 외부의 환경에 따라 텐트가 망가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위기의 텐트들도 희망은 있었습니다. 예, 지금 하는 작업은 발수 코팅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텐트를 오래 쓰는 방법 중 하나인 발수 코팅. 텐트의 면에 코팅제를 뿌려 물의 흡수를 막아주는 작업인데요. 발수 코팅은 영구적인 게 아니에요. 기능이 완전히 소멸되게 되면 우선적으로 이제 텐트 색깔들이 좀 변색이 와요. 그걸 이제 보호해 주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여름에 장마철이나 이제 겨울에 눈이 올 때 그런 환경적인 부분에서 텐트를 보호해 줍니다. 과연 발수 코팅한 텐트는 어떤 효과를 보일지 직접 실험해 봤는데요. 겉으로 보기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지만 발수 코팅을 한 텐트의 천에 물을 뿌려보면
물을 흡수하지 않고 튀겨져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반면 발수 코팅제를 바르지 않은 텐트의 경우 물을 머금거나 흘러내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발수 코팅은 이제 텐트를 처음에 구입하셨을 때는 2년에 한 번 정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부터 1년에 한 번씩 발수 코팅을 해주시면 아주 효과적입니다. 네, 영하의 기온 속에서 텐트와 침낭만으로 추위를 이겨내고 모닥불의 온기와 함께 그 낭만을 즐길 수 있는 것이 겨울 캠핑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그런데 겨울철 캠핑 시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난방과 보온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환기인데요. 출입구나 환기구를 자주 열어서 텐트 안으로 신선한 바람이 들어오도록 해줘야 되겠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난로로 인해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생명을 위협할 수 있으니까요.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생활 속 과학을 파헤치는 사이언스통,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